우리 브랜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요? 제품 짱 좋아요.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마케팅 전략도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죠. 오늘은 성공하는 브랜드 공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을 하기 전에 되게 다양한 기준점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STP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로 적용을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게요. STP 전략에 대해서 매니저님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아는 거는 분류해서 어떻게 한다 정도로만 지금 알고 있어요. 그쵸. 보통 마케팅 전략을 세울 때 STP라는 전략도 있지만 구매 전에 퍼널 방식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죠. 이런 7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STP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TP 전략은 시장 분석,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을 어떻게 정립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를 어디에 포지셔닝을 할 건지 이 세 가지를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 방법인데요. 보통 공식을 저희가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성공하는 브랜드의 모든 잘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크게 없어요. 이거를 공식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도 지금 마케팅은 실시간으로 이슈가 계속 생겨나고 고객들도 매년 트렌드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이 시점으로 공식을 대략적으로 이제 쭉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S는 시장, T는 타겟, P 포지셔닝. S에 대해서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시장은 인구, 지리, 심리, 행동.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인구는 보통 성별이라든지 인구학계적 통계에 의해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고, 지리적인 부분은 어느 국가에 사는지, 어떤 도시에 사는지, 그 다음에 심리적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지내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가치관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좀 보수적인지 러프한지 이런 거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부분은 구매 패턴, 브랜드 충성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는 범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건지, 더 작은 범위에 서울권에 있는 사람으로 할 건지 이렇게 좀 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작은 단위에 예를 들어서 중랑구에서 헬스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중랑구 이렇게 정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깃의 범위에 대해서 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포지셔닝은 브랜드가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어떤 슬로건을 내밀 건지를 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돼요. 이걸 보니까 레드불이 확실히 이걸 잘 지키고 있었다는 게 많이 보여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바로 제품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기획을 잡고 가설을 세우고 하는 것보다 진짜 이런 간단한 방법이라도 적용을 하던지, 아니면 진짜 마케팅 퍼널이라도 좀 적용을 해보던지, 그런 식으로 면밀하게 내 타겟에서 분석하고 타겟 특징이 있는지, 어떤 스토리로 우리가 이 타겟한테 선보일 건지 이런 부분들 일단 세워두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까 레드불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이미지에 확실히 각인된 광고들, 그런 제품, 그런 브랜드들은 이런 거를 잘 지킨 거죠. 미리 정해두고 그러한 광고를 꾸준하게 메시지를 콘텐츠에 담아서 전개를 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잘 남아있다. 그래서 이 STP 전략을 활용해서 가설을 하나 세워볼까 해요. 어떤 과자 좋아해요? 저는 감자칩을 제일 좋아해요. 감자칩. 옛날에는 프링글스를 제일 좋아했는데 요즘 또 오감자가 맛있더라고요. 오감자요? 오감자 맛있죠. 만드는 브랜드는 뭐 동일할 수 있겠지만 제품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감자칩 판매를 하는 브랜드를 하나 만들겠다라고 하면 STP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기존에 있는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차별화가 안 되니까. 그쵸. 시장적인 S, 세그먼트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접근을 하자면 일단 인구. 저라면 감자칩에 대해서 10대를 먼저 공략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지리적인 특성이나 심리나 행동은 다이어트. 10대인데 다이어트예요? 20대라고요? 성장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타겟 범위는 저는 비싸게 팔 거기 때문에 강남이나 청담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 타겟팅을 한다고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판매를 할 이 감자칩이 굉장히 유기농에다가 기름 튀기지 않고 구웠어요. 칼로리도 없고 소금도 히말라야 솔트 이런 것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칼로리도 제로 칼로리, 그리고 여기에 콜라겐이나 이런 거가 다 함유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포장 자체도 감자칩이 이게 바스라지잖아요. 이런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특허까지 낸 포장 기법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의 특징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여기서 포지셔닝을 들어간다. 어떻게 포지셔닝을 하면 좋을까요? 프리미엄화? 좀 더 고급 같은 느낌으로 어떻게 어필할 수가 있을까요? 명품 콜라보? 루이비통 콜라보해서 패키지에 마크 박아놓는 거죠. 와, 그 비용이 얼마예요? 마케팅 전략을 지금 막 세우고 있네요. 명품이랑 콜라보를 한다. 그쵸,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비용은 비싸겠지만. 초기 비용 장난 아니겠는데? 부자의 취미생활? 제품적인 특성은 제가 그냥 가설을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포지셔닝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면 피부가 이제 처지기도 하고 입 터짐이 있을 수도 있고 군것질 이런 게 이제 막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먹는 감자칩이다 이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시켜두는 거죠. 저염 저당. 그쵸, 저염 저당 제로 감자칩. 20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슬로건 아니에요?
그쵸. 아니면 남자친구 몰래 안 먹어도 되는 감자칩. 이제는 감자칩도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헬스장 관장님 몰래 안 먹어도 되는 감자칩. 단백질 많다. 단백질도 막 풍부하고 엄청난 감자칩이죠. 단백질 닭껍질 튀김 이런 것도 많은데 닭껍질이다 보니까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런 루즈한 슬로건으로 포지셔닝을 하지 말고 확실히 인간을 욕구 끌릴 수 있도록 헬스장 관장님한테 이거 먹었다라고 말을 해도 혼나지 않는 그런 감자칩입니다. 이렇게 바로 이제 포지셔닝을 해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가설을 세운 거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제품에 이런 STP 전략을 활용을 한다면 굉장히 효과적인 컨텐츠를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보통 많이 주시잖아요. 어떻게 컨텐츠를 찍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 브랜드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우리요 제품 짱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 브랜드의 정체성을 이렇게 부여를 한다라고 하면 마케팅 전략도 명확하게 세울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STP 전략을 잘 활용해서 성공한 브랜드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스타벅스가 있죠. 스타벅스는 인구지리, 심리행동 이런 이제 세그먼트 시장적인 부분 그리고 타겟 포지셔닝을 아주 잘 구축을 해서 포지셔닝 자체를 저는 굉장히 잘 잡았다라고 봐요. 그냥 단순히 커피를 판매를 하고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한두 시간 있다가 나가세요가 아니라 진짜 장기간 편하게 우리 매장에서 있다가 가세요라는 그러한 이제 뜻으로 보통 스타벅스는 1인 1메뉴 이런 것도 이제 잘 없고 그냥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된다. 이런 정책 같은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스타벅스는. 맞아요. 그 다음에 나이키도 Just Do It이라는 슬로건을 많이 밀었잖아요. 이 전에 영상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풀어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미지를 먼저 회사 내에서 전략을 STP로 정리를 한 다음에 마케팅을 전개를 하는 게 소비자분들한테 확실한 브랜드 이미지를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요. 정관장이랑 클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마케팅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효도 아이템. 정관장도 굉장히 비싼 홍삼 브랜드고 플리오도 안마기 비싸고요. 클럭도 전자기기인데 10,000원, 20,000원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들은 마케팅 컨텐츠나 슬로건이나 카피나 이런 여러 가지를 구성을 할 때 힘든 우리 부모님한테 위로를 전달합니다. 그런 식으로 효도 아이템으로 많이 포지셔닝을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 컨텐츠로 발행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 인식 속에 그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선물용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선물을 줘야 된다라고 하든지 하면 보통 정관장을 많이 들고 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STP 전략처럼 시장 타겟 어떤 식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할 건지 이 모든 게 마케팅 전략을 세우기 전 단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단순히 막 마케팅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STP 전략이란 거는 결국에는 자사 브랜드 혹은 제품에 맞게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자기 제품에 대해서 페르소나 같은 걸 정립을 하는 기법이 혹시 또 있을까요? 우리 제품은 이곳에 좀 잘 먹힐 거야 라고 시장 조사를 미리 한다든지 이런 거를 보통 소상공인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타겟 설정하는 것부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 타겟으로만 두고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사람들 그쵸? 챗GPT. 챗 GPT를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많이 하는 게 있죠. 시장 조사가 근데 가장 기본일 거예요. 제품이 있다, 아니면 내 매장이 있다, 내 브랜드가 있다. 근데 타겟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시장 조사조차 안 하고 하신 분들이 아닐까. 떼와서 파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 특히나 그분들은 나만의 타겟을 잡을 필요가 없죠. 그냥 잡다하게 끌어와서 그걸 판매를 하는 거니까 그분들이 조금 더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썸네일이랄지 상세 페이지랄지 아니면 금액, 앞전에 영상에서 얘기했던 뭐 구성이랄지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기가 아니라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세팅을 해놔야죠. 그냥 단순히 끌어와서 제조업체에서 주는 상세 페이지에 그냥 올리고 썸네일 올리고 그냥 금액 얼추 맞춰서 그냥 올려버리는 것보단 그렇게 팔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STP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에는 어떤 유익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지 소통 주시면은 한번 반영을 해보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을 보고 싶거나 마케팅 공부는 하기 싫은데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한노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